이게 TSH가 높게 되면 갑상선 세포가 더 활발하게 일을 하고 더 액티브하게 분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갑상세포만 그런 게 아니라 갑상선 암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년만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는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관절제를 하고 신지로이드를 8년에서 9년 복용하다가 같은 용량으로 신지록신으로 바꿔서 처방받아 먹은 지 200일 정도 되었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집니다. 적응 단계겠거니 했지만 눈에 띄게 많이 빠져서 약을 다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좀 약간 뭔가 이상한데 신지로이드나 신지록신 같은 경우는 같은 성분이죠. 프리티포인데 제조사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용량이라면 이런 변화가 올 수가 없죠. 아마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아요? 네. 약 바꿨더니 갑자기 소화불량이 생겼다. 뭐 약 바꿨더니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글쎄 저는 성분이 똑같으니까 그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두 약을 다 써봤는데 흡수율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주 미미한 차이. 상호명은 말씀 안 드리겠다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피 검사를 그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해보고 거기서 기능이 그렇게 크게 안 흔들렸다면 이 탈모는 다른 원인이라서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치의한테 가서 이야기를 좀 하시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주치? 네, 주치의한테 가서 이야기하시고 검사를 좀 한번 해보세요. 네네. 약 용량을 줄였더니 TSH가 한 대 3.6까지 올라가고 TG도 같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상적인 과정인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TSH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하는 건 갑상선 약을 이제 아무래도 줄여서 TSH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TSH는 자극하는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 정상세포가 남아있던 암세포가 남아있던 간에 걔네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활발하게 일한 문제로 인해서 TG가 덩달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변했다고 한 표현에 높아졌다 뭐 그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아마도 TG가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TSH랑 TG랑 같이 가니까요. 그렇죠. TSH 올라가면 TG도 올라가고 그렇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거니까요. 이분이 만약에 정상 레벨만 유지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TSH가 3.6이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고위험군이다.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바로 신지를 처방받는 분들이 많은데 신지를 쓰지 않는 경우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했던 거하고 비슷한. 예, 맞아요.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가 한두 개 있다고 무조건 약을 쓰지는 않고요. 그리고 피막침범이 뭐 미세하게 있었다고 무조건 약을 쓰지는 않고 위험인자를 따져요. 우리가 보통 수술 직후에 따지는 거 5개에서 6개 정도를 따져요. 그럼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다 따져서 분석한 다음에 리스크가 높다. 그럼 약을 쓰는 게 옳고요. 바로 약을 쓰는 건 아니에요. 다 쓰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질문을 사실 처음에 내가 좀 접하고 림프절 전이가 있다. 그래서 수술 전부터 썼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수술 전에 약 쓴 적 있어요? 수술 전에 저는 갑상 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쓰긴 하는데 림프절 전이가 있다 그래서 측경부 전이가 있다 그래서 약을 뭐 예방적으로 쓴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전에 폐 전이가 있어. 그래도 굳이 그거는 사실 그게 원칙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술하고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세팅을 해서 약을 쓰는 게 원칙이죠. 네, 사실 이걸 왜 생각했냐면 우리가 진료를 할 때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상황과 너무 다른 상황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거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옛날에 그 합성 그 호르몬 다이로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사를 놔서 그 치료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뇌에 전이가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그 전이가 더 커지면서 뇌압이 올라가서 위험한 상황도 생긴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게 약간 미루어 생각하면 수술 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폐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다린 시간이 길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럴 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용감한 이야기긴 하죠. 근데 뭐 사실 이런 말 할 수 있으신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박성수 교수님하고 장학석 교수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까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신 두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조직 검사 결과 피막 침범 없고 좌측 반절제한 상태인데 너무 불안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잘 작동한다면 약 처방을 안 해주셨습니다. TG 0.56, TSH 3.5입니다. 림프절 전이된 경우 바로 신지 처방받는 분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진료는 26년 3월 피검사만, 다음 초음파는 27년 3월이네요. 측경부 림프절 등 다른 곳 전이 여부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간절히 조언 부탁합니다. 요거는 세브란스 환자 같은데요. 이 주기가. 그런 거 같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은 전형적인 저위험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도 종양 지표도 그리 높지 않고요.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검사 프로토콜을 유지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1년 단위로 보자는 것 같은데 이러면 벌써 그 5년도 지났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정이 불안하시면 강남 세브란스가 1년 뒤 초음파 이야기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병원 참 큰일 났는데 그 예스클리닉 오세요. 그러니까 빨리 잘 봐줍니다. 네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 보면 우리가 늘 외래에서 설명하고 유튜브나 책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건 좀 놀라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보면 그 질문에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검사 결과를 0점 몇이에요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사실은 무슨 어플 같은 거 있어요. 검사 결과를 다 띄워볼 수 있는 거야. 아니,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참신한 최신의 서비스죠. 환자가 자기 검사 결과를 궁금해하니까 빨리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개인이.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궁금증 해소는 좋은데 이게 정상이 아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러면 환자들이 이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괜히 더 불안해.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하게 돼요. 정신과적으로 해롭다. 그거 보시지 말라. 그리고 그 의사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건데 굳이 그걸 보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보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세브란스 쓸 때부터 그 어플에 대해서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많아요. 이게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그걸 인터넷에다 올려서 그걸 물어보면 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좋은 거라고 막 겁을 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그건 주치의랑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는 주치의도 있지만 또 냉정한 주치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자꾸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성함을 거론할 수 없는데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분 중에 이분이 계속 웃으면서 괜찮아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환자가 나와서 괜찮아 소리만 한 4-5번 듣고 나왔는데 뭐가 괜찮다는 건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까칠한 게 아니라 친절한데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현실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과잉 정보가 더 문제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그게 옳은 건지 그리고 옳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더 고민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